사랑은 비밀번호를 나누는 것입니다. 2017년 넷플릭스가 전 세계 사람들을 열광시켰던 이 유명한 문장을 기억하십니까? 하지만 지난 3년간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이 낭만적인 슬로건과는 철저히 정반대였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된 가구의 계정 공유 전면 차단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스트림플레이션의 시발점이자 스트리밍 산업의 규칙을 영구적으로 뒤바꾼 거대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넷플릭스의 계정 단속을 그저 무임승차자를 막기 위한 방어적인 조치 정도로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완전히 놓치고 있는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3년의 혹독한 계정 단속은 앞으로 다가올 훨씬 더 거대한 수익 추출 계획을 위해 완벽한 데이터 추적 인프라를 까는 1단계 기초공사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그들은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2단계로 진입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시청 습관을 금융 데이터로 환산해 청구서를 통제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동적 가격 차별 모델입니다. 내가 주말에 특정 드라마를 얼마나 빨리 몰아보는지, 어떤 기기로 접속하는지, 무심코 누르는 리모컨의 모든 움직임이 나도 모르는 사이 불리한 요금 협상의 무기로 되돌아온다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넷플릭스가 인공지능을 이용해 어떻게 우리의 지갑을 은밀하게 조종하려 하는지 그 치밀한 전략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빅테크의 탐욕 속에서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내고 싶다면 오늘 이야기에 반드시 끝까지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치밀한 작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난 3년간의 행보를 복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26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넷플릭스는 전 세계 사용자의 접속 위치와 기기 식별자, 와이파이 네트워크 데이터를 거미줄처럼 교차 검증했습니다. 가구의 계정 공유를 원천 차단하는 이 전례 없는 기술적 통제는 초기만 해도 엄청난 반발을 불렀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구독 취소를 독려하는 해시태그가 들불처럼 번졌고 월스트리트의 수많은 분석가들은 대규모 이탈 사태를 경고하며 주가 폭락을 점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의 계산은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단속이 본격화된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에 걸쳐 그들은 시장의 예상을 비웃듯 폭발적인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해냈습니다. 창사 이래 가장 기록적인 신규 가입자 증가율을 달성하며 월가의 완벽한 승전보를 울린 것입니다. 이 압도적인 승리의 이면에는 추가 회원이라는 매우 영리한 심리적 유도 장치가 존재했습니다. 기존에 무료로 얹혀 살던 사람들을 즉각 쫓아내 불법 다운로드 시장으로 내모는 대신 저렴한 비용으로 독립된 프로필을 유지할 수 있는 선택지를 부여한 것입니다. 수년간 넷플릭스 인터페이스에 길들여진 수천만 명의 무임승차자들은 기꺼이 지갑을 여는 합법적인 결제 생태계로 편입되었습니다. 이는 플랫폼이 소비자 집단보다 절대적 우위에 선 가격 결정력을 최초로 입증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이 당시의 단속은 단순한 얌체족 퇴치가 아니라 향후 도입될 정교한 가격 통제 시스템을 위해 사용자 데이터를 가구 단위로 엄격하게 분리하는 거대한 인프라 공사였던 셈입니다. 이러한 넷플릭스의 성공은 즉각적으로 산업 전체의 지형을 뒤흔들며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수년간 출혈 경쟁에 지쳐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던 디즈니 플러스나 맥스 같은 경쟁 플랫폼들은 넷플릭스의 재무적 승리를 목격하자마자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자신들의 관대했던 공유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동일한 IP 추적 기술을 복제해 도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넷플릭스의 성공적인 계정 단속은 경쟁사들의 연쇄적인 요금 인상을 촉발하며 오늘날의 스트림플레이션을 정착시켰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 경영진은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영원히 알을 낳아줄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속으로 인한 폭발적인 가입자 증가는 일회성 이벤트에 불과하며 2025년을 기점으로 사실상 그 성장 동력을 완전히 소진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넷플릭스는 표면적으로는 지루해 보이지만 산업 구조적으로는 엄청난 파장을 부를 중대한 발표를 내놓게 됩니다. 수십 년간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 성장의 절대적 상징이었던 분기별 신규 가입자 수 발표를 2025년 1분기를 기점으로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가입자 수 발표 중단은 넷플릭스라는 기업의 DNA가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결정적 단서입니다. 과거에는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의 콘텐츠를 보는가라는 양의 팽창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장이 한계에 달한 파이 안에서 가입자 한 명당 얼마나 많은 수익을 쥐어짜낼 수 있는가로 기업의 생존 전략이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가입자당 평균 수익을 뜻하는 아르푸 극대화라는 단 하나의 집요한 목표를 향해 모든 서비스가 재조립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피벗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단연 광고 지원 요금제의 팽창입니다.
초창기에는 그저 가격에 민감한 층을 위한 미끼 상품 정도로 치부되었으나 이제는 전체 매출을 견인하는 가장 폭발적인 메인 엔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넷플릭스는 프리미엄 요금제의 가격을 야금야금 인상하여 소비자들을 광고 요금제로 강제 이탈시키는 밀어내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시청 시간 내내 광고를 강제 노출함으로써 시청자에겐 구독료를, 기업에게는 광고비를 이중으로 수취하는 막대한 수익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천문학적인 자본을 쏟아부어 집행한 라이브 스포츠 중계권 확보는 거대한 그물망과 같습니다. 2025년부터 막대한 금액을 투입해 독점 중계하는 프로레슬링이나 미국 프로풋볼 크리스마스 게임 등은 기존의 오리지널 시리즈 투자와는 궤를 달리합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라이브 스포츠는 지연 시청이나 몰아보기가 불가능한 시간 한정적 필수제입니다. 스포츠 중계는 요금이 아무리 올라도 팬들이 결코 구독을 취소할 수 없도록 플랫폼에 묶어두는 가장 강력한 락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넷플릭스가 이탈의 공포 없이 마음 놓고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철벽 같은 방어막을 제공하는 셈입니다. 기록적인 광고 수익과 스포츠 중계권이라는 이중 잠금 장치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수익 모델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바로 월스트리트의 잔혹한 기대치 때문입니다. 이미 북미와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 스트리밍 시장은 완벽한 포화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기관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테크 독점 기업에게 매분기 끊임없는 이익 성장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가 넷플릭스에게 요구하는 핵심 역량은 다름 아닌 가격 결정력의 끝없는 증명입니다. 가격을 마음대로 올려도 고객이 도망가지 않는다는 것을 수치로 입증하라는 압박입니다. 그러나 과거처럼 전 세계 모든 가입자의 월정액을 일괄적으로 1달러씩 인상하는 투박한 방식은 이제 명백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계속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지갑은 얇아졌고 일괄적인 가격 인상은 대규모 구독 취소 사태를 촉발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뇌관이 되었습니다. 대중들은 넷플릭스의 요금이 오르는 이유를 오리지널 시리즈의 막대한 제작비 때문이라고 순진하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동의는 성장이 멈춘 포화 시장에서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이윤 창출 구조를 쥐어짜내야 하는 자본시장의 압력입니다. 이러한 압력은 결국 소비자들의 거센 저항을 피하면서도 실질적인 요금을 끌어올릴 수 있는 스텔스 징수 시스템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넷플릭스는 월스트리트의 요구를 안전하게 충족시키기 위해 경제학 교과서에나 존재하던 극단적인 개념을 우리 거실의 TV 화면으로 끌어들이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극단적인 개념이란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1급 가격 차별의 디지털 구현입니다. 1급 가격 차별이란 기업이 소비자의 모든 데이터를 완벽하게 파악하여 각 개인이 지불할 수 있는 절대적 최대치의 가격을 다르게 청구하는 궁극의 수익 착취 모델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동적 변동 가격제는 폭우가 쏟아지는 날 요금이 폭등하는 우버나 검색할 때마다 가격이 널뛰는 항공권 예매 등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의 테크 매체들과 경제 분석가들은 이제 이 변동 가격제가 넷플릭스라는 디지털 콘텐츠 구독 경제의 심장부로 조용히 넘어오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디지털 구독권이라는 재화가 고정된 내재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시청자들의 착각일 뿐입니다. 행동 경제학자와 알고리즘 엔지니어들의 관점에서 이는 소비자의 절박함과 충성도에 따라 가격을 고무줄처럼 팽팽하게 늘릴 수 있는 고도로 탄력적인 상품. 이 무자비한 가격 차별을 현실로 만들어낸 핵심 동력은 인공지능과 넷플릭스가 지난 10년 이상 축적해온 천문학적인 규모의 빅데이터입니다. 고도화된 인공지능은 전 세계 수억 명의 시청 데이터를 초당 수백만 번씩 연산하며 각 사용자가 느끼는 무형의 효용성을 구체적인 달러 가치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당장 내일 이웃집 청구서에는 15달러가 찍혀 있는데 내 결제액은 17달러가 찍혀 있는 노골적인 상황을 상상하며 분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매우 간과하기 쉬운 뉘앙스가 있습니다. 법적 리스크를 경계하는 넷플릭스가 그토록 명시적인 징벌적 가격표를 이마에 붙여놓듯 감행할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한 상품에 대놓고 다른 가격표를 부과하는 행위는 규제당국의 철퇴와 치명적인 소비자 불매운동을 초래할 수 있는 자살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인공지능 기반 가격 차별은 소비자가 쉽게 눈치채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우회적이고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의 지갑을 파고듭니다. 명시적 기준 가격을 건드리는 대신 사용자별로 할인 프로모션의 타겟팅 배제, 강제적인 요금제 번들링의 차별적 제한, 그리고 광고 노출 빈도의 조작이라는 보이지 않는 레버를 당깁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알고리즘이 추론해낸 각 사용자의 지불용의 수치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이상 접속하지 않아 구독을 취소할 확률이 매우 높은 이탈 위험군의 사용자에게 인공지능은 파격적인 할인 프로모션을 은밀히 제안합니다. 이들이 완전히 떠나게 두는 것보다는 단돈 몇 달러라도 결제하게 만들고 광고주에게 그들의 시선을 팔아넘기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재무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신이 좋아하는 시리즈의 새 시즌이 공개되자마자 밤을 새워 시청하며 매일 접속하는 고관여 충성 고객에게는 완전히 가혹한 잣대가 적용됩니다. 가장 큰 오해는 동적 가격제가 이들의 기본 요금을 눈에 띄게 올릴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실제 현실의 알고리즘은 이 충성 고객의 높은 지불 용의를 즉각적으로 간파하고 이들의 계정에서는 모든 종류의 할인 혜택이나 저렴한 요금제 배너를 고의적으로 깊숙한 메뉴로 숨겨버립니다. 대신 초고화 질과 공간 음향을 지원하는 가장 비싼 프리미엄 요금제로의 업그레이드 팝업만을 집요하게 노출시킵니다. 인공지능 동적 가격제의 진짜 무서운 점은 변덕스러운 고고객에게만 은밀히 할인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충성 고객이 가장 무거운 금전적 페널티를 지불하게 만드는 할인의 박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내가 충성 고객인지 아니면 이탈 가능 고객인지를 어떻게 알아차리는 것일까요? 그 단서는 퇴근 후 소파에 누워 무심코 리모컨과 스마트폰을 조작하며 남긴 모든 일상적인 시청 습관의 흔적들에 고스란히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넷플릭스가 시청 기록을 수집하는 이유를 더 재미있는 영화를 추천해주기 위해서라고 순진하게 믿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방대한 데이터는 사용자의 경제적 여력과 심리적 의존도를 역추적하는 금융 프로파일링의 핵심 원재료로 둔갑했습니다. 알고리즘이 분석하는 데이터 포인트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밀하고 개인적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데이터는 바로 특정 시리즈를 한 번에 끝까지 몰아보는 빈지워칭 비율입니다. 오리지널 시리즈의 새 시즌이 공개된 지 48시간 만에 모든 에피소드를 정주행한 시청자는 플랫폼에 고도로 중독되어 결코 구독을 끊지 못할 최고 지불용의 대상자로 영구 분류됩니다. 과거에는 크리에이터와 플랫폼이 가장 원했던 열정적인 몰입이 이제는 시청자 자신의 가격 협상력을 헌납하고 스스로 청구서를 높이는 재무적 부채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디바이스의 종류와 결제 내역의 패턴 또한 매우 중요한 경제적 지표로 수집됩니다. 거실에 놓인 최신형 스마트 TV로 접속하는 사용자와 이동 중에 구형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는 사용자는 완전히 다른 소득 구간으로 분류됩니다. 보고 싶은 시리즈가 끝난 후 구독을 중지했다가 다시 가입한 이력이 많은 사용자일수록 시스템은 이들을 가격에 극도로 민감한 소비자로 인식해 달콤한 프로모션을 집중적으로 쏟아붓습니다. 결국 내가 주말 저녁 넷플릭스를 시청하는 일상의 모든 즐거운 순간이 나 자신을 향한 가격 책정의 불리한 근거 데이터로 차곡차곡 축적되고 있는 셈입니다. 플랫폼의 교묘한 데이터 착취와 복잡해지는 요금 체계는 현재 시청자들에게 극심한 구독 피로도라는 단기적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베이직, 스탠다드, 프리미엄이라는 직관적이고 명확한 세 가지 선택지만 존재했던 평화로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단순했던 시대는 공식적으로 사망했습니다. 시청자들은 통신사 결합 상품, 제휴 할인, 광고 지원 요금제 등 서로 얽히고 설킨 수십 가지가 넘는 복잡한 조건들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테크 기업들은 이러한 파편화된 요금제를 두고 소비자에게 더 넓은 선택권을 주었다고 포장하지만 이는 철저히 합리적 계산 능력을 마비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한 복잡성의 함정입니다. 시청자들은 이제 특정 스포츠 중계 하나를 보기 위해 어떤 번들 상품이 유리한지 1시간 동안 계산기를 두드리며 귀중한 여가 시간을 허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도의 계산적 복잡성은 소비자를 결정장애 상태에 빠뜨리고 체념한 이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가장 비싸고 해지하기 번거로운 자동 결제망에 스스로를 방치하게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오락거리가 아니라 전기나 수도 같은 유틸리티 성격의 필수제로 변모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소비자들은 문화적 대화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매달 청구서를 감내해야 하는 깊은 심리적 종속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갈수록 팍팍해지는 이 불합리한 구독 경제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고 대비해야 할까요? 향후 몇 년 내에 전 세계 주요 스트리밍 시장은 동적 수익화라는 무자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될 것입니다. 이미 숏폼 생태계에서 완벽하게 검증된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반응을 분석해 타겟 광고 단가를 입찰하는 초정밀 인공지능 기술은 극도로 성숙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조만간 구독료 책정 알고리즘과 심리스하게 결합하여 시청자가 눈치채기도 전에 모든 수익화 레버가 실시간으로 자동화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물론 넷플릭스가 정확히 언제 1:1 맞춤형 개별 구독료를 전 세계에 공식화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대다수의 소비자는 테크 기업이 알고리즘을 발명하면 당장이라도 시장에 적용할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현실 빅테크 경영진들은 반독점법과 소비자 보호 규제를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명시적인 가격 차별은 조 단위의 과징금으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들은 차별 과금이라는 부정적 용어를 절대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나 개인화된 리워드 포인트 시스템 등 법적 맹점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혜택의 탈을 쓴 인터페이스를 대거 채택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겉으로는 동일한 기준 요금을 청구해 규제를 피하면서도 이탈 위험이 큰 사용자에게만 비밀리에 캐시백 포인트를 쏟아부어 실질적인 지불 비용을 낮춰주는 식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넷플릭스의 진화는 단순한 스트리밍 구독료 인상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는 자본주의가 소비자의 심리와 일상을 데이터로 치환하여 완벽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구축한 새로운 형태의 알고리즘 경제학이 완성되었음을 알리는 거대한 신호탄입니다. 콘텐츠 시청이라는 가장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휴식의 시간이 이제는 월스트리트의 장부 위에서 나의 지불 한계치를 측정하는 냉혹한 금융 스트레스 테스트로 변모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변화의 시그널은 명시적인 요금표의 숫자가 아닙니다. 내 스마트폰에만 은밀하게 꽂히는 맞춤형 프로모션, 특정 시청자에게만 교묘하게 숨겨지는 할인 혜택, 그리고 리워드 포인트라는 이름으로 진짜 가격을 가려버리는 복잡한 우회로들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당신의 계정에 저렴한 요금제 옵션이 사라지고 비싼 프리미엄 팝업만 반복된다면 그것은 알고리즘이 당신을 절대 이탈하지 않을 고수익 창출원으로 완벽히 분류했다는 확실한 경고등입니다. 이 문제는 넷플릭스에만 국한되지 않고 클라우드, 음원 스트리밍, 배달 앱 등 모든 디지털 유틸리티 산업으로 번져나갈 것입니다. 사랑은 비밀번호를 나누는 것이라는 달콤한 마케팅의 시대는 완벽히 끝났습니다. 우리는 기업이 우리의 일상적인 감정 변화와 시청 패턴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며 그것을 달러로 환산해 청구하는 무자비한 시대에 서 있습니다. 넷플릭스를 창의적인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만 바라보는 환상에서 깨어나 그들을 최첨단 행동 경제학 실험실이자 데이터 브로커로 직시해야 합니다. 이 냉혹한 알고리즘 경제학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명제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당신이 예측 가능하고 충성스러운 소비자일수록 당신이 지불해야 할 청구서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수동적인 시청자에서 벗어나 자신의 시청 습관을 의식적으로 통제하고 플랫폼을 교란할 줄 아는 예측 불가능한 구독자로 진화해야 합니다. 주말마다 관성적으로 앱을 켜는 습관을 통제하고 때로는 과감하게 구독을 정지하며 숨은 비용을 차가운 이성으로 계산해내는 데이터 리터러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과 한치의 다름없이 나의 무심한 리모컨 클릭 한 번의 경제적 주권이 달려있다는 서늘한 자각이 필요합니다. 화면 속의 즐거움에 취해 있는 동안 당신의 지갑을 향해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데이터의 계산기, 그 진실을 직시하는 것만이 이 정교한 구독의 덫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유일한 생존법일 것입니다.